지하철역에서 20대 여성 영무원이 살해됐습니다. 이거 스토킹하고 협박한 혐의 인정하시는 겁니까? 피해자 근무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샤워캡은 왜 쓰고 기다리신 거예요? 범행 계획하신 거 맞으세요? 신당역 영무원 살인 사건의 피의자 31살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네, 전 씨의 치밀했던 계획 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사회부 안윤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 기자, 직접 이제 전주환을 취재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네, 경찰이 어제 전 씨의 신상 정보 공개를 결정했죠. 이름은 전주환으로 91년생, 올해로 만 31살입니다. 전주환은 2016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이후 1년간 진행되는 실무 수습을 못 마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정식 회계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했는데요. 입사 동기가 바로 피해자 A씨입니다. 전 씨는 A씨에게 2019년 11월부터 35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불법 촬영 영상을 보내는 등 A씨를 집요하게 스토킹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스토킹과 관련해서 이제 전 씨 같은 경우는 이미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상태였죠. 네, 재판에 넘겨진 전 씨는 지난달 18일 검찰로부터 9년형을 구형받았고 지난 15일 법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범행이 일어났던 건 14일, 선고 바로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한 달 정도 범행을 계획해왔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네,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해왔던 정황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범행 당일의 경우 전주환은 일회용 위생모자를 쓰고 손에는 장갑을 낀 채 신당역에서 약 1시간가량 피해자를 기다렸습니다. 위생모자를 쓴 건 피해자가 자신을 쉽게 알아보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볼 수 있고 장갑은 지문을 남기지 않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주환이 노란색과 회색 두 가지 색으로 된 양면 점퍼를 입고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전 씨가 범행 직후 점퍼를 뒤집어 입고 경찰 감시를 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또 어떤 준비들을 했죠, 전 씨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던 지난달 18일에 이미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 근무지와 근무 일정 등을 알아낸 것으로 파악됩니다. 예. 이후에도 전주환은 여러 번 내부망에 접속해서 정보를 확인했고요. 또 피해자가 이전에 살았던 집에 수차례 찾아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을 피해자로 착각하고 약 7분 정도 미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범행을 위해서 신당역으로 이동할 때는 개인 신용카드나 교통카드가 아닌 일회용 승차권을 사용했고 휴대폰에는 GPS 정보를 조작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됐는데 이거는 아마 경찰 추적을 피하려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오후에는 정신과 진료도 받았는데요. 전주환이 이전 계속해서 자신이 우울증이었다고 주장해온 만큼 심신미약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랜 기간 범행을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미 직이 해제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 수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굉장히 애매한데요.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1차 고소건으로 경찰 수사 통보를 받은 서울교통공사는 전주환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하지만 직위 해제가 돼도 직원이기 때문에 내부망 접속이 가능했습니다. 공사 관계자 설명 한번 들어보시죠. 직원의 이치는 유지가 돼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 그만 너는 대기하고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어찌 보면 무죄 추정 원칙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네, 이 점을 알고 있던 전주환은 범행 약 한 달 전, 11일 전, 그리고 당일 등 여러 차례 증산역과 구산역에 방문해 내가 휴가 중인 불강력 직원이라는 취지로 둘러대고 네. 영무원 컴퓨터를 사용했습니다. 자,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또 양면 점퍼도 있고 네. 거의 도망갈 계획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계획 범죄였던 만큼 도주까지 고려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하지만 피해자가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비상벨을 곧장 눌렀기 때문에 영무원들이 바로 출동해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행이 화장실 내부에서 일어난 만큼 피해자 신고가 없었다면 발견이 늦었을 수도 있었던 겁니다.
네, 현재 이제 전주환 수사에 좀 협조적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일단은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요. 증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범행을 시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를 앞두고 압박감이 심했다는 취지로 범행 이유를 말했는데 다만 경찰 조사에서 오래 계획하고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뭐 처음 피해자를 마주쳤을 땐 범행을 고민했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형량이 높아지는 걸 막기 위한 게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입니다. 예, 이모 전 씨 같은 스토킹 범죄 뭐 계속해서 이제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뭐 지난해에도 노원 세 모녀를 살해한 김태현, 헤어진 여자친구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른 이석준, 전 연인을 살해한 김병찬 등 스토킹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은 어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스토킹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스토킹 피해자를 가해자와 즉각적으로 분리하는 긴급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스토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는 반의사 불벌죄인데요. 가해자 처벌을 위해선 이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네, 스토킹이 살인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범죄가 더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